금방 우리 저 황교안 장군님 강의를 들었으면서도 난리야 정말. 여러분 다 군대로 부름받았잖아. 군대로. 강의를 듣고도 난리야. 다시요. 충전과 반동 준비. 안돼 이래가지고는 아직 정신머리가 아직 틀렸어. 이거 빠따 한번 맞아볼래? 시범적으로 한번 나와봐. 내가 빠따를 그냥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팬티하고 누르 붙어서 피하고 붙어가지고 못 갈아입도록 찌직찌직 소리가 나도록 한번 해봐야지. 다시요. 반동 준비.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충전가 시작한다. 지금부터 불러라. 그렇지. 어찌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나.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그렇다. 가보자. 절대로 북한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을 준비 됐나요? 된 사람만 아멘하고 앉고, 안 죽을 놈들은 서 있어 계속. 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야. 목적지가 분명히 된다 그랬잖아. 아까 황교안 장군이 그랬잖아. 배를 탄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배 탄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왜 왔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여러분을 소집했느냐. 주먹 다지고 옆에 좌우에 물어봐. 오늘 너 여기 왜 왔냐 물어봐. 그럼 맨 앞에 줄부터 한번 대답해봐. 제일 앞에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국민저항권? 자, 그 다음 그 옆에 빨리 일어나봐. 이쁘장한 거 일어서. 빨리 일어서. 왜 왔어 여기? 뭐라고? 나라 살리려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왜 왔어? 그렇지. 그 다음 또 뭘?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그 다음 이쪽 왼쪽 여기 앞에 그리고 여기 서 빨리 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왜 왔어? 그 다음에 또 왜 왔어?
그 다음에 또 걔는 말짱하네. 걔는 말짱한데 문제는 실행을 해야지. 여기 지금 돈 5만 타러 왔지? 진짜요.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줘. 나는 있으면 원래 다 주는 사람인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줄 수도 없어. 일단은 나는 짧게 이제 빨리 이제 끝날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니까 첫째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 지금 현재 600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400만을 다 채워야 돼. 근데 이것은 지방 사람들은요, 거리가 멀어서 좀 힘들어.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지만은 일단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이에요. 2,500만은. 2,500만 중에 절반 정도만 동의하면 이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느 한 분야 수리해서 쓸 수 없을 만큼 건국 후 80년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의도에 그 야당 192석 그 새끼들 하는 짓 봤죠?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됐냐? 한동훈이가 탄핵시킨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야. 대통령 만들어줘도 탄핵만 계속하는 거예요. 탄핵만. 박근혜 탄핵하지, 이명박도 깜빵 보내지, 윤석열도 또 탄핵시키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있어 없어? 헌법재판소 그 8마리 그 개새끼들이야. 이것들요 딱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은 4.19, 5.16 혁명으로 가야 돼요. 이 나라는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요 안 돼요. 이거 나라는 이 민족성이 아까 황교안 장관님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근성 잘 들었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경제는 지금 비슷해졌지만 정신력을 일본 따라가려면 100년 돼야 돼. 100년 돼야 되고 중국 놈들이 한국 따라오려면 또 100년 돼야 돼. 이 문화가 내가 중국 선교 18년 해봤거든. 아이고 그거는요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나라 볼 수도 없어. 징기스칸이 최초로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징기스칸 군대가 말을 가지고 말 타는 가지고 유럽을 점령했다고. 그런데 왜 불과 1년도 안 돼서 철수했을까? 왜 철수했냐면 나라는 영토는 먹었는데 문화를 못 먹는 거야. 왜? 유럽은 다 기독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징기스칸 군대가 결국은 철수한 거야. 제일 무서운 것이 문화예요. 문화. 지금 대한민국 문화가 개판이야. 개판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문화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딱 가운데 있어. 가운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는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놈이 조금 전에 조계종에 가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참석했는데 거기 가서 말이에요. 뭐라고 연설했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불교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 놓고는 또 장정현 목사한테는 또 안수기도 받았어. 이재명 이놈은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믿을 수 없어. 틀림없이 아마 기독교 단체 와서는 전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겠다. 또 굿바이트도 할 놈이야, 이놈은. 김학성 교수님 통해서 재판 절차 잘 강의 들었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요, 이재명 저놈은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 법망을 빠져나갈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딱 하나인데 뭐냐, 결국은 이 나라는 안 된다니까요. 4.19 5.16 혁명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 안 돼?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각도가, 흐름이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전쟁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회, 정치, 언론 전체를 다 장악했다고. 이미 북한이 다 장악했단 말이야. 80년 만에. 그러니까 전쟁 필요 없어요. 응? 이번에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바로 1년 안에 연방제로 갈 거라고.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만약에 연방제로 가면요, 교회는 있어 없어요? 어? 여러분들은 바로 제1처형이야, 처형. 나는 괜찮아요. 나는 우리 양메리 치마 잡고 미국으로 가면 돼. 황교안 장군님은 전체 손주, 아들, 딸은 없지 참. 다 미국에 살아. 황교안 장군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미국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한번 죽어봐. 어? 참 정말 말이야. 그럼 내가 안 갈 테니까 여러분,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어? 우리 엄마가 맨날 어릴 때 그래. 말 안 들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엄마가 맨날 그래. 근데 계속 안 죽더라고. 계속 안 죽어.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400만 남은 국민 저항권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번 주에 완성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집회예요. 이번 토요일 날 집회 후는 이제는 안 해요. 다시는 이제 안 해. 집회 안 하고 이번 토요일 날 집회할 때에 1,000만 명을 다 데려오는데 수도권에서만 2,500만이니까 절반만 데려와도 광화문으로. 여러분 다 명함 받았어 안 받았어? 명함 들어봐. 들어봐. 아직 명함도 없는 놈도 있을 거야 아마. 들어봐. 명함 들었어? 왜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명함을 여러분이 동네 사람한테 그냥 뿌리고 나눠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명함을 몇만 장 찍었냐? 300만 장을 찍었어. 300만 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명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이지, 동네 사람한테 그냥 명함을 막 뿌리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딱 이렇게 해. 자, 대한민국 다 끝났다 이거야. 끝났으니까 지금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도 60%가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시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왜?
국민의 60%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김문수가 뭐 됐다고 여러분이 박수치고 난리인데요. 아무 희망 없어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해봤자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는 될 수도 있어도 반드시 1년 안에 또 탄핵당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도 탄핵당해 1년 안에. 또 한덕수가 대통령 돼도 1년 안에 또 탄핵이 돼요. 왜? 야당이 192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 니들 가짜다 이거야. 불법으로 됐다 이거야. 불법으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내가 100번 더 물어보지만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확실해요? 진짜요?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완전히 국가가 완전히 공백 상태야. 세상에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탄핵시킨다고 하니까 최상목이가 국회 앞에서 바로 사표를 내버렸어. 지금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공상태가 돼 있는 거야. 진공상태가 돼 있다고. 이런 것을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60%인데 아직도 40%의 국민들은요,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는 거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놈들이 아직도 40%요. 이런 놈들은요, 아예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되네. 북한으로 보내야 돼.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헌영하고 싸워서 이승만이가 졌으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 그것도 몰라? 이승만이가 박헌영하고 싸워서 졌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어? 다 북한이에요. 북한. 이해됐어요? 만약에 박정희가 5.16 혁명을 안 했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대단한 인간인 거야. 대단한 인간인 거야. 박정희는 남로당에 이미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박정희가 어차피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 그때.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혁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가자.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된 거예요. 이건 딱 박정희 때문에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을 이제는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어. 1000만 명의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빨리 1000만 명 이번 주 안에 조직할래 안 할래? 안 하려면 아예 스스로 북한으로 가요.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서 총살을 당하든지 아예 가라고. 북한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공개 처형이에요. 동네에다가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개 처형한다니까. 공개 처형. 여러분도 공개 처형하면 당해볼래?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당해보고 싶은가 보지? 당해볼래요? 나는 수일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나는 환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의 성을 불바다로, 다시 말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니느웨의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어.
금식.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있어?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유 금식 많이 하네. 손 내려봐. 배고프면 처먹어. 율법적으로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끼라도 금식하면 중심을 감찰했으니까 그냥 오늘 저녁부터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중심을 감찰해서,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이식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니느웨이를 불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니느웨이 성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세상의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해가지고 니느웨이 성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니느웨이 성은 사실은 이게 왜 요나가 니느웨이에 가서 심판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왜 안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예요. 적의 나라. 그게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적의 나라가 니느웨이야. 그러니까 요나도 아니 차라리 내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안전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바다로 내리니까,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간 거야 일부러. 그 요나가도 애국자라. 애국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주먹 따지에요. 옆에 좌우해봐. 요나만도 못하는 새끼들아. 참 정말 지금 현재 한국이 니느웨이 상황과 똑같이 돼 있다고. 지금 나는 입신을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말을 못한 거야. 반드시 주님이 나한테 말했어. 자유통일이 되리라. 아멘 하지 말어. 그러나 6.25 같은 환란을 겪으리라. 내가 입신을 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쁜데 금식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렀냐 하면 우리는 니느웨이식으로 해결하자 이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행동해야 돼. 아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100통, 어떨 때 30통. 내가 질문 받는 거, 내가 그걸 공개해 줄 테니까 들어봐. 이래요. 명령해요, 나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도 아니고 이래요. 정광훈 명령이야. 부정선거 빨리 막아라. 나한테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낸,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 부정선거를 막아야 될 줄 누가 모르냐, 이 개새끼야. 현재로는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전국에 17,000곳이거든, 투표소가. 전국에 17,000곳이야. 17,000곳에서 우리 광화문 세력만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6시부터 특별히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 10명씩 17,000곳에 10명씩이면 얼마야? 전체 인구가. 에?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당에 지금 600만이거든?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을 찍으라 이 말이야. 이것만이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찍은 그 숫자하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틀리면 바로 우리는 내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내란을. 중앙선관위 잘 듣고 있나? 이번에는 철저히 우리는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틀 하거든. 이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다 찍어서 계산을 다 할 거라고. 이것만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말이야, 정광훈
부정투표를 막아라. 명령적으로.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자식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윤석열을 빨리 다시 찾아오라. 야, 이 개새끼야. 하여튼 나는요, 속 바가지를 썩어, 속 바가지를 썩어. 참나, 정말 말이야. 내가 왜 욕을 하는지 심정이 이해가 되나? 그런 메시지를 아침에 30통씩 받아, 30통씩 받아요. 받으니까 내가 열불 나는 거야, 열불 나서.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 야, 이 개새끼야. 답장을 이렇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나보다 더 잘 아냐,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이 개새끼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 미친놈들이. 할렐루야. 아니, 나한테 명령적으로 말하는 놈은 지가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 아니요. 나는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이야. 나는 통달한 사람. 내가 대한민국의 1인자야, 1인자. 이해가 돼요? 나만큼요, 현역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 나만큼 많이 만난 사람 없어요. 목사들 중에. 나만큼 만난 사람. 심지어 지금 반란자 1인자로 서 있는 조경태까지도 내가 밥 다 먹었고, 지금도 또 김밥이 옆구리 터질 소리 하는 안철수 있잖아요? 아이고. 안철수하고 내가 여의도에서 밥 한 끼를 먹는데, 저거는 아직도 기저귀도 못 벗었어. 내가 목사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거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이 물어봤으면,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으면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목사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건 절대 안 되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성애도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이놈은 아직도 기저귀도 못 벗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앉았다고. 이번에 또 4강까지 들어가서 4강까지.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멍청해. 네? 세상에 말이야. 응? 세상에. 내가 조경태하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 이제 다 까발릴 거야. 조경태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아시냐고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면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국회에다가 이승만의 분노책 있잖아, 책. 이승만의 분노책 여러분 다 한 권씩 샀지? 안 산 놈들 손 들어봐. 바로 사형시켜버리려고. 이승만의 분노책도 안 읽으면서 뭔 애국운동 한다고 떠들어.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이 책은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때에 이승만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이 38권이야. 38권을 다 해체를 시켰어. 해체시켜서 역사 교수 10명을 펜션에다 가뒀어. 3달 동안. 가둬가지고 요 엑기스만 38권의 책에 대한 모든 엑기스만 뽑아서 요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감수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누구지? 이주영 박사야. 이주영 박사가요 전부 다 줄을 그어가면서 이 책을, 이승만의 분노책을 하면서 나한테 바로 만나서 그래. 요것은 맞는 말이지만 학문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요 줄은 뺍시다. 그래요? 그럼 뺍시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의 분노에 이 감수를 해주신 이주영 박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인사하려고 돈을 1,000만 원을 가져갔어. 가져갔더니 이러는 거야.
이 돈을 왜 가져왔냐 그래. 아니 감수위원장을 했으니까 감사해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애국운동할 때 쓸 돈도 많은데 이걸 왜 가져오시냐고. 나는 일생 교수였으니까 연금이 4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장.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나는요 신세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안 잊어먹어요. 그 후에 이승만에 대한 책을 이주영 박사가 따로 학문을 썼어. 따로 학문을 썼다고. 썼는데 내가 바로 그 돈 1,000만 원어치를 그 책을 내가 다 사준 거야. 나는 여러분한테도 절대